테슬라의 32번째 영상은 라네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이후에 라네맘닷컴에서 주문하신 분 그리고 주문하실 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내일 원포인트 레슨이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미즈놀의 비법이 공개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즈놀입니다. 테슬라의 32번째 영상입니다. 일단 여러분 31번째 영상을 지난주 일요일 장시작하기 전날 올려드렸거든요. 자, 그때 저희가 두 가지의 시나리오, 호재와 악재 사이에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올려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테슬라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먼저 점검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차트입니다. 뿅! 테슬라든 팔란티어든 뭐 그 어떤 종목이든 저희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시각, 물론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항상 무엇인가를 결정해 놓고 나머지를 끌어들이는 주식 투자법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일단 내려놓고 객관적인 팩트를 보고 주식 차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말귀를 잘 알아듣는 귀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는 게 바른 투자법이라는 것 이제 여러분들도 여전히 느끼실 텐데 31번째 지난주 일요일날 올려드린 영상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일 거다. 상승의 이유와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나시죠? 상승의 이유는 일단 나스닥의 상승 반등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점점 완성되고 있다는 것, 캐시우드의 응원, 그 다음에 테슬라의 보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쩌고저쩌고가 아니죠. 테슬라 자체의 보험의 확대로 인해서 또 다른 인컴의 소스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21선을 터치하고 반등에 성공하여 60일 골든 크로스를 이뤄내면 테슬라가 정말 멋지게 갈 것이다 얘기를 했었고요. 반대로 만약에 20일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여 핑크선까지 내려오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데 자, 일주일 전에 테슬라의 악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 시진핑의 태클, 폭스바겐 등 경쟁 회사들의 이제 출현, 맹추격, 비트코인과 연관된 변동폭의 확대 그러면서 계속 주목해야 되는 것으로 거래량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아직까지 테슬라에 대해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락의 세 가지를 딱 읽는데 별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성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테슬라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먼저 오늘 차트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자 지금 보시는 차트 뿅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월화수목금 방금 끝난 금요일까지의 테슬라의 모습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이거에 월화수목금 이제 이게 120분봉 차트예요. 보면은 하락에 가까웠죠. 악재 쪽에 가까웠습니다. 아, 이를 어쩌나. 일단은 좀 이따 차트 하나 다시 보여드릴 텐데 월요일 날은 좋았습니다. 699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와우 드디어 700 넘는구나 하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오늘 599까지 찍었다가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100불. 여러분 100불이 큰 돈인 거 아시죠? 테슬라를 만약에 1000주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주 이상 갖고 있는 분 많으세요. 저희 미즈놀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은 일시백, 천만, 10만 불. 1억이 넘는 돈이 일주일 사이에 슉 빠진 거예요. 대박이죠. 뭐 캐시우드만큼만은 아니겠지만 근데 여러분 자, 이 120분봉 차트를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몇 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월요일 프리마켓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장중에 저렇게 십자가 빨간 십자가 첫 번째 제가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여기 A라고 쓴 여기에 보면 스몰 a 그쵸? 그 다음에 제가 B라고 쓴 스몰 b 비교해 보시면 이게 제가 뭔 얘기하냐면 차트 공부 때 저희가 다루겠지만 계속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뭐라 그랬죠? 하락 시그널. 그쵸? 그러니까 이미
월요일에 699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모습인 이번 일주일 동안 테슬라가 하락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측대로 월요일날 하락됐고 애프터마켓도 횡보하다가 다시 화요일날 조금 올라서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했고 애프터마켓 조금 올라오다가 또 수요일날 확실히 떨어지셨고 애프터마켓도 더 떨어지셨고 너무 떨어졌으니까 목요일날 어저께 조금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지만 오늘 다시 훅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오늘 같은 날은 있을 수 없는 날이죠. 오늘 같은 날은 3대 지수가 올랐고 나스닥도 저렇게 올랐는데 나스닥의 오름과 함께 항상 횡보의 모습을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테슬라가 오늘은 막판에 배신을 했어요. 좀 전에 장분석 영상에도 보셨듯이 테슬라만 3.3%가 떨어졌어요. 그게 더 안 좋은 겁니다. 이제는 나스닥이 오를 때도 못 오른다. 자, 두 번째 B라고 적힌 거 보면 이렇게 박스권 횡보에 있다가 장대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락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애프터마켓을 포함한 테슬라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영상 제가 한번 영상이 아니라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 두 번째 차트는 그렇죠. 지난번 차트와 함께 비교하실 수 있도록 일봉 차트로 제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지난주가 이제 여기에서 딱 끝난 날이었잖아요. 제가 별표 핑크 별표 친 요 부분, 그쵸? 요 부분이 지난주 영상에서의 모습이었죠. 그쵸? 보이시죠? 비교해 보시면 나올 텐데. 자, 지난주 영상에서 얘기했던 부분 21선을 결국은 뚫지 못했습니다. 저 빨간 선을 월요일은 뚫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밑으로 내려왔고 화요일날 전쟁하다가 수요일날 확실히 내려오는 모습, 심지어 핑크선까지 내려온 게 아니라 핑크선 밑으로 떨어지는 황당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애프터마켓에서는 620불까지 살짝 오르긴 했지만 현재도 이제 끝났죠. 곧 지금 5시 반이니까. 근데 애프터마켓에서의 저 오름은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지금 장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온 거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음 한 주 동안 테슬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변함없이 호재와 악재 사이인데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골든 크로스 발생 후에, 그러니까는 여러분 차트 공부함에 있어서는요, 분봉 차트로도 뭐 120분봉 차트로도 공부하는 게 따로 있고 동일한 차트를 또 이렇게 일봉 차트로도 공부하는 게 따로 있는데요. 일단 보면 골든 크로스 발생 후에 얼마 못 가서 곧바로 데드 크로스가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락을 의미해요. 반대로 상승장일 때는 어떻죠? 그렇죠. 데드 크로스 발생 후 얼마 못 가서 바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더불어 밑에 동그라미처럼 반대죠. 하락장일 때는 데드 크로스의 길이가 골든 크로스에 비해서 엄청 길어지고 있죠. 인터벌이. 그럼 이거는 하락 시그널이에요. 반면에 골든 크로스의 길이가 엄청 길어지고 데드 크로스가 짧으면 이거는 상승의 시그널이고, 지금 테슬라는 정확하게 900불 찍는 날을 기점으로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재들 제가 좀 더 정리해 봤거든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반도체 부족 또 한 가지 문제고, 또 지금 노조를 위협하는 트위터지를 자제하라고 하는 미국 그 정부의 또 제재가 있었네요. 2분기까지는 생산량의 한계. 지금 머스크는 뭐 1년에 50만 대 만들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악재죠. 그쵸?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악재는 호재가 별로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나스닥의 상승이 일단 M자형으로 좀 내려가고 있고, 자율주행 완성하려고 그랬더니 중국에서 스파이라고 지금 쳐대고 있고, 그쵸? 캐시우드도 주중에는 팔란티어는 좀 샀는데 테슬라 안 사더라고요. 왜 안 살까? 돈이 없나 보나? 왜 그럴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테슬라를 뭐 10년, 20년 뭐 길게 가져갈 분들은 이런 영상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뭐 10년, 20년을 근데 가져간다 한들 실컷 소외당했다가 10년 후에 오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테슬라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기대치로 자꾸 올해 테슬라를 보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다. 라면서 노란 박스에 테슬라의 이번 주 호재, 그나마 호재는 뭐냐면 미국 현지에서는 다음 주 정도에 슈퍼 부양책, 3조 달러의 슈퍼 부양책이 발표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슈퍼 부양책의 발표는 테슬라에게 호재다. 그 다음에 7월에 베를린 공장, 7월 한 3분기 때 베를린 공장과 여기 텍사스 공장이 드디어 생산이 이제는 차를 만들어내는 단계에 오른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3분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좋게 봐서 7월이지 나쁘게 보면 9월까지도 3분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미국 현지 보시면은요 자동차에 그 차징하는 그러니까 충전소가 정말 눈에 띄게 빛의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모더나 맞으러 간 임시 그 디즈니랜드 그쪽에서도 충전소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전기자동차 이제 지원금 구입할 때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호재입니다. 좀 더 여러분 테슬라에 대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면은 여러분 작년까지 전 세계 전기 자동차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입니다. 25%. 미국의 전기 자동차 중에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80%. 거의 올킬한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이제 올해부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경쟁 자동차들이 회사들이 계속해서 전기차 쪽으로 뛰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테슬라의 가장 큰 악재는 저는 상승 동력, 조만간 있을 상승 동력이 상실됐다는 거라고 봐요, 사실은. 조만간에 있을, 그러니까 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을 때 AI, 그러니까 테슬라의 스페이스X, 인공위성,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지금 인터넷 서비스도 저는 진짜 보면은 될 줄 알았거든요. 가격도 이미 나왔잖아요. 한 달에 100불. 바꿀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속도가 너무 안 나오니까 올해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테슬라가 서비스하는 이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5G, AI, 인공지능, 이 자율주행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팔아서 실적을 내기 시작한 때는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작년 3분기부터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실적이었냐면 탄소 매출권 아시죠? 탄소 매출권.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디스했던 들이 테슬라의 실질적인 실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이런 부분인데 결국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테슬라의 미래는 자율주행을 얼마만큼 다른 전기차와 차별화를 두느냐 안 두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 게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테슬라의 미래는 생명은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공격을 하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리 자동차 아시죠? 중국의 볼보를 지리 자동차에서 샀잖아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지금 볼보를 잘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전기 자동차가 나왔는데 명품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이제는 뭐 니오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뭐 니오도 밀겠지만 지리 자동차를 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악재죠. 그렇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악재죠. 이 부분이. 중국에서 지금 한 30만 대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한 50만 대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 어찌됐든 시진핑이라든지 지리자동차에 공격하지 말라는 트윗을 해가지고 자넷 옐런한테 찍혀가지고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도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 잘못하면 오늘 그러니까 시장은 테슬라의 저 3.39포인트 빠진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희생양이다.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희생양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나이키 지금 태워버리고 뭐 H&M 뭐 이렇게 해버리고 뭐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를 향해서. 야, 애플은 왜 못 건드리지? 애플은 왜 못 건드리지? 이참에 그냥 중국에 있는 애플, 테슬라 공장 다 철수하고 좀 비싸더라도 미국 자체에서 만들면서 미국 실업률도 다 해결하고 비싸더라도 그렇게 가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뻥 던져서. 근데 저는 진짜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만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수많은 미국의 공장들, 대기업의 공장들이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쉽지 않은 줄다리기가 되잖아요. 죄 없는 테슬라, 괜히 미국과 중국의 희생양이 돼가지고 오늘 3.39%나 빠졌습니다. 마치 수많은 개인 개미들의 계좌를 보는 느낌입니다. 다 상승할 때 혼자 마이너스 된 모습. 여러분들 마이너스 된 계좌에 테슬라는 한두 주, 아니, 여러분의 계좌에 테슬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저희가 일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일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참 씁쓸합니다. 맞췄다는 것보다는 씁쓸하다. 하지만 여러분, 미즈노리 테슬라에 대한 예측에 대한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우리가 보다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다라는 사실, 그 지름길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마음의 위로를 삼으시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뭘 지켜봐야 되냐면, 길게 봤을 때는 이런 호재들이 있는데, 근데 차트 분석만으로 테슬라를 사실은 100% 예단할 수 없는 게, 테슬라는 항상 도깨비 같은 주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차트 분석을 어김없이 깨부수고 올라왔던 모습이 바로 올 초까지의 테슬라의 모습이었잖아요. 차트 분석만으로는 테슬라는 이제부터 하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만으로는 테슬라는 그쵸 600불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90% 이상 나오지만, 제가 노란 박스에 있는 대로 슈퍼 부양책의 발표, 그 다음에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차트를 넘어서는 멋진 모습이 재현된다고 한다면 다음 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일단 다음 테슬라 영상은 딱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움직이나 지켜보고 또 이렇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테슬라 주주인 저희도 테슬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내놓고 기우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사랑할수록 냉정한 눈으로 봐야지, 테슬라 믿었다가 테슬라가 여러분의 계좌를 쪼그라들게 한다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테슬라 주주입니다. 하지만 주주를 하지라도 위기 때는 비중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요. 상승일 때는 비중을 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면서 꼭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